이 박태기 나무에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화려하고 매력이 넘칩니다. 너무나 예쁜 이런 꽃이 피는데 이 꽃은 4월 달에서 5월 달, 그러니까 요즘 계절에 이 꽃이 서울 지방에서도 활짝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홍색이 진한 보라색이 들어간 분홍색의 이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이런 붉은 자줏빛의 작은 꽃봉오리 요 꽃봉오리 하나, 요걸 아래 사진을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요 꽃봉오리 하나하나가 마치 가지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밥알을 닮았다. 특히 튀긴 밥알과 비슷하게 보인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튀긴 밥알이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흰 쌀밥만 먹기 때문에 요 색깔이 흰색이어야 되는데 요거 자줏빛이지 않습니까? 붉은 자줏빛이 무슨 쌀에 튀긴 거하고 같습니까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쌀밥을 거의 먹지 못했기 때문에 조밥이나 수수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5월 달이 되면은 이때가 바로 보릿고개 시절이죠. 쌀이 떨어지고 아직 햇보리가 나오기 전에 보릿고개 시절에 배가 고프던 시절에는 쌀밥을 먹지 못하고 조밥이나 수수밥을 먹었는데, 그때 수수밥의 밥풀 모양을 연상해서 이것의 이름을 밥태기 꽃나무라고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경상도와 충청도 같은 중부지방에서는 밥풀을 밥튀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투리가 박태기 나무 이름에 영향을 줘서 처음에는 박태기 나무를 밥풀떼기 나무, 또 밥티나무, 또 밥튀기 나무라고 불러주다가 그 발음이 점차 변해서 이렇게 박태기 나무로 변한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콩과식물들 중에서 박태기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박태기 나무는 밥풀떼기 나무라고도 부르고 밥티나무라고도 부르고 밥태기 나무 꽃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모두 다 밥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밥이라는 말이 들어갔던 요 밥태기 나무 꽃나무가 박태기 나무로 바뀌었는데, 요 밥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서 사람들은 여기 밥처럼 아주 배부르게,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박태기 나무인데, 이 꽃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 박태기 나무는 콩과식물입니다. 그래서 콩과식물이기 때문에 이 박태기 나무의 꽃을 보면은 콩과식물들의 공통적인 꽃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과식물의 꽃들은 보면은 이렇게 기꽃잎이 있고 날개꽃잎이 있고 용골꽃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쪽에 있는, 가장 위쪽으로 높이 솟아 있는 요 꽃잎을 우리들은 기꽃잎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기판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 기라고 하는 것은 태극기, 깃발 할 때 바로 그 기자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세워놓은 것처럼 높이 솟아 있다. 그래서 기꽃잎, 깃발 꽃잎이다. 그래서 기꽃잎이라고 하고, 여기 요 꽃잎하고 요 꽃잎은 날개 꽃잎이라고 합니다. 마치 날개를 쫙 펴고 있다, 날개를 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꽃잎이라고 해서 날개 꽃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익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요 꽃잎은 옆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 모양이 마치 고무신처럼 생겼죠. 고무신처럼 생겼는데, 이러한 고무신처럼 생긴 요 꽃잎을 용골꽃잎이라고 하는데, 요 용골꽃잎은 대개 이렇게 다물고 있다가 꽃이 질 무렵이 되면 이렇게 펼쳐지고, 또 더 재미있는 것은 벌이나 나비가 와서 이 꽃잎에 앉게 되면은 꽃잎이 스스로 이렇게 벌어져서 꽃밥을 드러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바람에 꽃가루가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꽃잎을 닫고 있다가 벌이나 나비가 왔을 때만, 필요할 때만 꽃잎을 열어준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구조와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용골꽃잎인데, 요 용골꽃잎이 열려 있을 때 보면 여기 수술과 꽃밥이 보이는데, 이 꽃밥은 지금 꽃밥 속에 들어있던 꽃가루가 다 날아가고 난 뒤의 모습이고, 이것은 꽃가루가 아직 날아가기 전에 꽃밥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꽃밥 상태가 이렇게 터지기 전에는 이런 모습인데, 꽃밥이 터지고 나면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요 수술의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수술의 숫자는 모두 10개가 있고, 요 속에 암술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암술대가 있는데, 요 수술대의 길이보다가 암술대의 길이는 수술대의 길이보다 약간 짧습니다. 짧아서 꽃밥에 가려져서 수술대에 가려져서 암술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 박태기 나무의 꽃입니다. 그런데 요 박태기 나무의 꽃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박태기 나무의 꽃은 바바를 닮아서 먹으면 맛있을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맛있게 보인다고 냉큼 따다가 한 움큼 입에 넣고 우걱우걱 씹어 먹었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되죠. 낭패를 당하게 되는 이유가 이 꽃 속에는 독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박태기 나무의 꽃을 많은 양이 아니라 소량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맵고 아린 맛이 느껴질 정도이기는 하지만은, 이 꽃을 많이 따서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발생해서 복통이나 설사, 또 구토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을 많이 먹게 되면은 어지러움증이나 두통 같은 증상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박태기 나무의 꽃의 독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만 있으면 이 꽃 마음껏 따서, 아까시 꽃을 따서 우걱우걱 먹는 것처럼 박태기 나무의 꽃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박태기 나무 꽃의 독성을 제거하는 특별한 방법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이 박태기 나무의 꽃은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박태기 나무의 꽃을 섭취를 해서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입안을 물로 깨끗이 헹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까운 병원에 응급실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섭취한 양과 증상을 의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박태기 나무의 줄기와 껍질, 나무 껍질과 뿌리 껍질은 한약재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꽃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섭취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책에서는, 일부 문헌에서는 박태기 나무 전체의 잎에도 줄기에도 꽃에도 모두 독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약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